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승승장구하던 은행주들이 최근 급락했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통신요금 인하와 은행의 예대 마진 축소를 언급한 가운데 통신주와 은행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 두 분야 모두 다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과점 문제를 비판한 건데요. 특히 일제히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은행주들에 대해서는 돈잔치는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은행의 고금리로 인해서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때문에 은행주들 쪽으로는 최근 주주 환원 정책에 몰렸던 기대감이 이 배당 축소의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은행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은행주들의 반등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50bp 인상론 재부각, 3월에는 빅스텝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플로우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또 이 입으로 한번 또 증시를 떨어뜨리게 했던 두 분이 저기 뒤에 약간 블러 처리로 약간 흐릿하게 나와 계십니다. 왼쪽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그리고 오른쪽은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제임스 블라더하고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메스터 누나입니다. 메스터 누나. 이렇게 두 분이 네. 50bp를 뭐 2월에도 했었어야 된다, 뭐 3월에는 50bp 해야 된다 이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하도 눌러놓으셔가지고 오늘은 바로 새벽에 아무래도 김영일 전문가를 깨워서 이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세 가지 플로우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계속되는 강한 경기 지표, 그리고 두 번째는 강력한 금리 인사의 명분, 이거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기 지표가 참 요즘 왜 이렇게 경기 지표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네. 이제 이 부분이 역시나 우려감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주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월달로 넘으면서 이제 고용지표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지표들이 연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이러한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그 간밤에 이 두 분께서 또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밤에 나온 이야기들 보면은 이 블러드 총재하고 메스터 총재가 금리 인상 3월에 바로 빅스텝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맞아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제 물가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빅스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한 거고, 사실 이 두 분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투표권이 없거든요. 네. 투표권이 없는데 워낙에 이제 블러드 총재는 그동안에 이 연준 쪽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활동을 좀 많이 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메스터 총재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투표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좀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거든요. 투표권도 그렇죠. 없는데 왜 자꾸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입심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클리브랜드 쪽 연은 총재가 아까 여성분께서는 그렇죠. 이번에 연준 부의장이 이제 백악관 가시고 그 자리에 또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힘을 좀 더 맥락을 하고 있네요. 투표권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투표권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또 이 본인 입으로 빅스텝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만큼, 네. 빅스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만큼 빅스텝 가능성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생겨난 이유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이제 이렇게 왜 생겨났느냐, 빅스텝을 이제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보게 되면, 일단은 고용지표로 먼저 역시나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들어오면서 고용지표가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로 나왔거든요.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오게 되면 보통 연준의 강한 긴축의 명분이 되고는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게 되면 비농업 고용지수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점, 일단 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은 일단 서비스 쪽에서 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여행에 대한 부분들, 뭐 항공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일자리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서비스 쪽에서 좀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이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이 최근에 또 발언을 했잖아요. 고용지표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안정을 보일 거다. 네. 우리의 목표는 물가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그래도 이 강한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려감들이 좀 솟아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뉴얼이 2023 보게 되면은 올해 3% 1월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올라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마이너스 1.1이었는데 이게 플러스로 전환돼 버렸네요. 플러스로 이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전환이 됐다고 그러네요. 생각을 예, 해주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역시나 노동시장이 좀 견고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환경들이 됐고, 그 다음에 상품 가격이 이제는 슬슬 하락세를 좀 타기 시작을 했다. 그동안에 작년에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하락세를 타게 되면서 이제 소비 지표가 결론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비가 끌어올려지고, 소비가 끌어올려지면 당연히 또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같이 가는 거죠. 인플레를 반등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이 된다라는 점. 이제 항목들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음식점, 뭐 자동차, 뭐 그 다음에 뭐 가구, 백화점 등등 해가지고 다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오른쪽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소비 인플레가 다시 끌어올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네. 어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는 강력하구나 약간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이 다시 끌어올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 보게 되면 신규 실업수당 또한 있어요. 여기 이제 또 같이 나왔는데 이게 높아져야 되죠. 그렇죠. 신규 실업수당이 높아져야 되는데 보게 되면은 전달 대비 낮아졌습니다. 전달 대비 낮아지면서 결론적으로는 또 고용 지표가 강력하다라는 또 뒷받침이 되는 지표거든요. 네.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은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PPI까지 또 발표가 됐죠. 이게 생산자 물가고 이제 뭐 물건 만들 때 돈 많이 들면 그게 올라가는 거죠. 물건 만들 때 네. 이제 돈 들어가는 건데, 네. 결론적으로는 생산자 물가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전달 대비 0.7%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향후에 소비자 물가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거 좀 연결고리 좀 이어보면은 물건 만들 때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게 어쨌든 이제 소비자들한테 다 전가된다는 얘기죠. 소비자한테 예. 전가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물품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인플레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이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전체적인 물가 지수 네. 다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소비자 물가도 전달 대비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예상 컨센을 또 상회하는 그런 맞아요. 모습을 보였잖아요. 맞아요.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일전에 이제 연준의 발언들을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준이 최근에 이제 FOMC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2월 달에 디스인플레는 시작됐다. 디스인플레는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이 현재 금리 기조, 긴축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3월까지의 데이터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3월까지 전체적인 경기 지표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스탠스를 결정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네. FOMC 끝나고 2월 지나자마자 나오는 경기 지표들이 죄다 강세로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지표 제목으로는 거의 다 이제 1월 달 지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어쨌든 새해로 넘어오면서 경기 지표들이 지금 싹 다 강세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연준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연 일전의 그 비둘기적인 모습들을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이제 안 맞으니까 그쵸. 볼 수가 없죠. 연준이 이야기했었던 3월까지의 데이터가 결론적으로는 지금 계속 강세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연준 위원들은 지금 이 강하게 긴축을 조금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이미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직까지 본인들의 이 물가 목표치는 2%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멀었죠. 여전히 아직 멀었죠. 최근에 네. 나온 게 6.4%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수치와는 여전히 괴리율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 연준에서는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강한 긴축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생겼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 그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CME 패드워치 쪽에서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올릴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게 그러니까 25bp 올릴 확률이 지금 일주일 전에 90%였다가 그렇죠. 어제 87% 떨어지고 간밤에 또 81%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50bp는 일주일 전에 9.2% 확률이었었는데 12%로 늘고 지금 18%로 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매파 위원들 발언에 영향도 이렇게 확실히 숫자로 나오네요, 이제.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 두 분이 투표권이 없는 상태였는데 네. 메스 총재 같은 경우에도 투표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고정투표죠. 네.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아마 우려감들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강한 경제 지표 속에서 이거를
어쨌든 연준 입장에서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해집니다. 두 번째 플로 보겠습니다. 명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항상 뭐 말씀드렸듯이 네.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고용지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어찌됐든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그래도 파월 의장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긴 했는데 네. 아까 또 이 신규 실업수당 말씀드렸었잖아요. 시장 예상 컨센을 하회했기 때문에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많이 나와야지 고용지표가 이제는 조정이 나온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실업수당이 어찌됐든 컨센을 하회했으니까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라는 거거든요. 때문에 어찌됐든 이 연준이 집중하고 있었던 고용시장도 지금 굉장히 튼튼한 거고 네. 그러면서 물가도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강력한 금리 인상의 명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3월까지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지금 당장의 데이터가 다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강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시장이 지금 높은 위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가 계속해서 강한 위치에 있는데 네. 우리가 이 강한 위치에 도달을 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강한 위치, 이 높은 위치에 도달을 해 있냐? 결론적으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현 상태는 완전히 반대네요. 그렇죠. 지금 현 상태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일전에 10월, 11월, 12월 장세를 한번 복기를 해보면 네. 지금하고 똑같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대감이 차오르다가 예. 이 고점 부근 도달을 하면서 갑자기 또 약간의 우려감 섞인 발언들이 나오더니 12월 내내 다 물량들을 던져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갑자기 또 반복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그림이 예. 지금 다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이번 주에 외국인들의 물량의 향방을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은 이 외국인들은 사실 1월 달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제 매수를 한 건데 네.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것도 불리하죠. 예,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해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환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 국채 또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국채 금리 또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물량을 던져낼 만한 환경이 지금 계속 조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물량 던지기 괜찮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수익 중일 것이냐, 손실 중일 것이냐. 1월 달에 많이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 중에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시장의 분위기가 여기서 조금만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아마 물량을 크게 던져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해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보수적인 매매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연준은 지금 나오는 경기 지표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판단을 해 나갈 텐데, 네. 뭐 아까 블러드 총재나 메스터 총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네. 이미 지금 이 경기 지표들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강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3월의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3월 말이에요. 또 시간이 좀 길게 남았거든요. 그럼 충분히 한 2월, 3월까지 싹 다 보고서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3월 달에 경기 지표까지도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연준 인사들이 그때까지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할 것 같거든요. 지금처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연준 인사들이 또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발표된 여러 가지 또 경기 지표들이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 이런 네. 것들을 보면서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한풀 살짝 꺾였으니까 조금 더 여태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보수적인 매매 방식으로 시장을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뭐 참고적으로 연준 멤버가 도대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나. 지금 투표권이 있는 쪽은 살짝 매파적인 로레타 메스터 총리가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밑에 단에서 서로 투표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비둘기파적인 사람이 밑에 단에 좀 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오늘 이 내용과 함께 섞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3월 FOMC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기는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체적인 고용지표나 물가지표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계속해서 이 경기지표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 이번 주에 계속 이제 언급드렸던 부분이 시장이 좀 하방이 열려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이었잖아요.
코스피 1차 2350, 2차 2250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지금은 생각을 해야 된다.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그 다음에 모아 나갈 수 있는 전략, 양쪽 따로 포트를 정비해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맞아요. 모아 나가는 전략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반도체 눌린다라고 하면 바닥 잡았을 때 반도체를 모아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 다음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섹터들이 새롭게 출현을 할 거다라고 이제 일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걸로 그렇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섹터들을 이제 준비를 슬슬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종목을 하나 준비를 또 해왔거든요. 아, 어떤 겁니까?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예. 어제 하나 이슈가 나왔죠. 시장에서 중국이 판호 발급량을 늘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제 이상형 월드컵 때 그 얘기하신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예. 어제 이상형 월드컵에 출전한 종목이었습니다. 컴투스군요. 컴투스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오늘 2.7% 빠지는데요? 네, 2.7% 빠지고 있는데 네. 저는 이쁜 조정이 아닌가, 살짝 이쁘게 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컴투스를 가져왔고, 우리가 어제 컴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 작년에 외형 성장은 이뤄냈으나 영업이익이 살짝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이 하락한 이유는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신작이 나왔는데 신작이 중국에서 지금 어찌됐든 잘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1분기 영업 실적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 또한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쨌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양회가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아마 추가적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 판호 발급 기대감이 시장에 좀 작용을 한 만큼 이 게임주들은 추가적으로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그런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제가 또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항상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수급 프림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컴투스가 약한 거의 1년 만에 최고 거래량이 지금 바닥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네. 1년 만에 최고 거래량이 바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내용 또한 지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시장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탄력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추가적인 탄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다음 매물대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다음 매물대가 한 8만 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추천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에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이 순환매와 이제 모아가는 전략 따로 취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 네. 지금은 어찌됐든 시장의 현재 상황은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내가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모아 나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조금 잘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투자 전략을 이제는 어느 정도 세분화해서 꾸려 나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매수가 현재가인 거죠? 뭐 매수가 현재가부터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컴투스 말고 만약에 네오위즈도 그 게임주고 또 판호에 대한 걸 동시에 겹칠 수도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오위즈는 제가 보지는 않았었는데 네. 네오위즈도 지금 상승세가 좋네요. 그런데 저는 신고가는 별로 좋아하질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네오위즈도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은 되지는 않아서 위믹스 때문에. 예. 위믹스 코인. 네, 그것 때문에. 예. 위믹스는 지금 위메이드나 그다음에 뭐 위메이드 맥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위메이드 상승이 잘못 말했네. 죄송해요. 네,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위메이드 그룹주들은 뭐 위믹스 코인 뭐 이제 재상장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최근에 위메이드 쪽은 이야기가 좀 많이 됐었고, 네. 이제 항상 위메이드는 말씀드리는 게 매물대가 좀 너무 두터워가지고 일단은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위메이드는 저는 굳이 지금 현재 네. 상태에서는 접근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판호 관련해서 모든 게임주가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컴투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